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최근 그 프로필 사진을 지블리 이미지나 디즈니, 심슨 가족 등 인기 애니메이션 화풍으로 바꿔서 SNS에 올리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덕에 애니메이션 화풍으로 만들어주는 챗 GPT의 인기가 급격히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이 반복적인 작업이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양한 AI 도구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활용하기 편한 기능이 개발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습한 AI부터 또 코딩까지 해주는 전문적인 AI 서비스까지 이 AI 서비스의 영역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나와 있는 다양한 AI 서비스를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폭락에 이어서 오늘 우리 증시도 8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코스피가 전거래일 대비 137.2포인트 급락하는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혼란 얼마나 지속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주식시장 오늘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예. 왜냐하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이제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거의 폭락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충격으로 우리도 이제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되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좀 충격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일단 말씀 아까 예고해 주셨지만 장 열자마자 바로 장중에 그냥 5% 넘게 딱 급락세를 보이면서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는 종목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바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매도 호가에 대해서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되는 건데 그만큼 변동성이 큰 장세였다라고 보는 거고 사실 이제 오전장에서 5.59%, 5.6% 이렇게 떨어지다가 오후 들면서 또 낙폭이 좀 줄더라고요. 그래서 한 곱이 넘기나 했는데 장 후반 가서 다시 또 이 낙폭을 키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5%대 급락세로 마감을 지었어요. 이게 아주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기술적 분석으로 따지면 이 W자 형태로 바닥 한번 찍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듯하다가 다시 바닥 찍는 네. 이 투심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이 모양새이거든요. 오늘 장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따질 것 없이 상장사 중에 30% 넘게 오늘 다 연중 최저치로 밀려나게 됐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았는데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네. 오늘만 해도 현물에서 2조 넘게 팔았고요. 네. 선물 시장에서도 1조 넘게. 그런가요? 네, 오늘 예. 매도했습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탄핵 선고를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사라졌음에도 이게 시장에 이런 호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 이슈가 뒤범벅이 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변동성만 키웠고 결국 지수는 좀 낙폭을 키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단기에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 나온 뉴스들을 보면 단기간에 지금 관세 이슈가 끝날 것 같지 않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아랑곳하지 않고 강공으로 밀어붙일 지금 기세여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쓰나미 같은 폭락 장세였습니다. 네. 굳이 위안을 삼자면 우리 장의 낙폭이 그나마 조금 적었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는 8%대 네. 떨어졌고요. 홍콩 항생 지수는 12% 가까이 급락했고 중국 상해 종합 지수 7%대
급락 나타냈습니다. 니케이는 7.83% 떨어진 거로 나오던데요. 네, 네, 제가 지금 최종 확인했습니다. 네.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네. 최종 지수 7.83% 낙폭 보였습니다. 네. 그 탄핵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선고 이후에 증시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었죠. 그때하고 이제 많이 다릅니다. 네. 이번에는요. 그때 2017년 때는 사실 이제 그 헌재가 탄핵 심리를 시작하면서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좀 매수하기 시작했고 탄핵 선고가 나고 파면 조치가 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국내 증시를 순매수하면서 네. 사실 이제 탄핵 선고 이후에 주식시장이 V자 반등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되게 큰 역할을 했거든요. 네. 지금 완전히 정반대죠. 관세 충격이 워낙 커서요. 예. 지난주에만 해도 5조 8천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했거든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겹쳤어요. 관세 이슈가 제일 컸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제기가 되면서 네. 공매도 대기 물량들이 한꺼번에 좀 소화되는 측면, 그러면서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참 우리 시장이 타이밍상 좀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 못 올라갔다라는 아쉬움이 더해지고, 여기에다 하나만 더하자면 우리가 네. 이제 상대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좀 높은 경제 구조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더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격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럼 추세가 언제쯤 전환될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사인데 사실 이 관세 충격이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 네. 같아서요. 일단 오늘 주간에 미국 선물 지수가 심상치 않습니다. 또. 그래요? 3대 지수 선물 지수가 예. 다 지금 4%, 5%대. 그렇군요. 네, 하락세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정규장 시작되면 선물에 이런 낙폭이 좀 반영이 될 텐데 네. 일단 오늘 밤 미국장 열리는 거 봐야 되겠지만 선물에서는 조짐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난 3일, 4일 관세 조치 발표가 나고 이틀 거래일 동안 미장 빠지는 낙폭이 대단했잖아요. 거의 이틀 동안 9,600조 원 시가총액이 사라졌거든요. 네. 우리 증시 시가총액이 한 2,300조 원 좀 넘어요. 네. 그러면은 거의 4배에 달하는 시총이 지금 이틀 사이에 미국장에서 사라졌다. 정 단위의 돈이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까지 다 계산해 보면 경 단위로.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트럼프를 더 이상 친시장주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지난주에 왜 갑자기 낙폭이 확 커졌는지를 보면 중국이 맛보복에 나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똑같이 미국이 부여한 것처럼 34% 보복 관세 조치를 하면서 이게 트럼프 일기 때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상기가 된 거죠. 네. 그때처럼 이제 또 미중 세계 가장 큰 경제 대국 G2 간의 무역 전쟁이 시작됐구나. 그리고 또 나라별로 지금 다 매겼잖아요. 중국만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유럽 연합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지만 여전히 보복 카드를 계속 검토하고 있고, 반대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무관세, 미국에 이제 무관세 하겠다 오히려 이제 손을 벌리고 있고, 일본도 협상을 좀 하겠다는 입장인 거고, 이 얘기는 나라마다 대응이 달라서 종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증시에 지금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가 아랑곳하지 않아요. 참 이 주말 사이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냈는데, 그 메시지를 보면 이 폭락장에서 과연 대통령이 낼 메시지인가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자기는 주식시장 폭락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곧 시장이 붐을 일으킬 거다. 오히려 투자할 좋은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관세 전쟁은 뭐 경제 혁명이다. 네. 버텨라. 네. 이건 물러서지 않겠다. 이거 계속 가겠다라는 얘기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이 흘러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뭐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관세 공격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넘어서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월가의 저명한 뭐 투자자 분석가들 계속해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거 너무 심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그 아주 유명한 교수죠. 그 제레미 시걸 와튼스쿨 교수.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유명한 또 MBA 학교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전에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을 불일으켰던 당시 이제 관세를 높이는 조치, 스무트홀리 관세법, 그때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지금의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예.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계속 관세 조치가 유지될 경우 50%를 넘어서게 될 거다. 이런 경고까지 내고 있고, 더 눈여겨봐야 될 건 이 트럼프의 아주 최측근으로 등극했던 일론 머스크마저. 또 네, 이상하게 균열 조짐 최근에 계속 나타났는데 예. 결국에는 유럽연합에 무관세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유럽 쪽 그 회의에 그 비공개로 참여한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하면서 유럽연합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20% 관세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에 반기를 드는 듯한 네.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심상치 않고 미국 내 여론은 어떤가요? 아주 주말 사이에 워싱턴을 중심으로 반 트럼프 시위가 시위. 굉장히 크게 네. 확산이 됐고,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전과 이후 크게 달라진 거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넘었다는 거. 근데 그럼에도 트럼프는 지금 아랑곳하지 요지부동이라는 겁니다. 마이애미에 있는 트럼프 도랄 골프장에서 골프 네. 치는 모습이 잡혔어요. 네, 상황에서 발표하고 다음 날 골프대회에 참석하고 또 자신의 정치 모금 행사도 자신의 개인 리조트에서 네. 해서 이게 이해관계 충돌이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건설업계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네. 또 4월 위기설 고조되고 있다면서요. 이게 4월이 무슨 건설업계에 계속 위기설이 반복되는 시기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네. 하필 또 1월부터 3월까지 그 도산한 건설사들도 꽤 많이 지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건설업체만 160곳에 달해서 1년 전과 비교해서 12%나 증가를 했고, 이걸 전문건설업체로까지 확대하면 600여 곳이 지금 넘게 도산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지난주부터 환율이 지금 다시 또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 재돌파하면서 이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이 건설사들도 수입 자재 가격이 굉장히 오르기 때문에 공사비 상승 압박을 받게 되고 미분양은 해소가 안 되는 상태인 거고, 이런 가운데 기존에 계속 부실화됐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문제는 계속해서 떠안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네. 건설사도 유동성 위기는 계속 심화되고 있죠. 거기다 시장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4월 위기설이 또 반복적으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요즘 카톡의 프로필 사진 바뀐 것들을 보면은 그 챗 GPT로 만든 지블리 이미지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만큼 챗 GPT로 프로필 사진을 지블리 이미지로 바꾸는 게 인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챗 GPT를 그걸로만 쓰면 아깝겠죠. SNS에 웹툰 올리고 싶을 때 내용만 이렇게 적어서 챗 GPT에 요청을 하면 바로 웹툰을 만들어준다고 또 합니다. 자, AI 어디까지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알아두면 더욱 편해질 AI 세상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김덕진 세종사이버대 AI 컴퓨터공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도 네. 지금 혹시 핸드폰에 네.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럼요. 저는 매일매일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만드세요? 매일매일 만들기도 하고 써보기도 네. 하고 오늘 네. 아침에도 강의 갈 때마다 강의 가면 그 회사 대표님 얼굴로 네. 각종 스타일을 만들어드리죠. 그래요? 지브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별의별 스타일 다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챗 GPT의 지브리 이미지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아주 인기라면서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인기인지를 숫자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출시한 지 일주일 조금 넘었거든요. 그것밖에 안 된 건가요? 네. 네. 그런데 그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단은 이미지를 챗GPT로 그린 사람이 전체적으로 7억 장을 그렸습니다. 7억 장을 일주일 동안. 네. 그러니까 7억 장을 그렸고 이용자가 1억 3천만 명이 이 그림 그리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 AI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가 어떤 거냐?
회원 수가요. 네. 유의미하게 늘었어요. 어느 수준으로 넣느냐? 실제 오픈 AI 챗GPT가 처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놀랐던 게 아무것도 없던 서비스에서 회원수 100만 명이 될 때 5일 만에 100만을 돌파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어떤 서비스가 처음 나왔을 때 100만 명을 돌파했을 때 가장 빨랐던 게 인스타그램이었는데 인스타그램이 2달 반 걸렸었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네, 엄청 빨랐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지브리 이 기능을 사람들이 쓰고 싶어서 이제 새로 가입했을 때 100만 명이 추가로 가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놀랍. 100만 명? 네, 그러니까 아까 5일 동안 100만 명이 되게 일 놀랐었잖아요. 단위가 아닌 것 같아요.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네, 1시간 만에 100만 명이 늘었는데 아. 그때 100만 명이 대부분 다 유료 고객이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지브리 스타일로 그림 그리고 이런 게 무료인 사람들도 하루에 한 3-4장 정도 그려지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무료 사용자한테 그걸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100만 명이 늘었다는 건 이 그림 그리겠다고 네. 쉽게 말해서 $22 한 달에 그럼 한 이제 우리가 뭐 1,500원 뭐 대충 계산하면 3만 원 조금 넘잖아요. 그거 내고 그림 그리는 거 하겠다고 100만 명이 가입을 한 거니까 네. 이게 얼마나 큰 파워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혹시 네. 지브리가 뭐야 이런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어요. 네네네, 그거 그렇죠. 잠깐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나 예, 토토로 예. 뭐 이런 것처럼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이제 이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있죠. 네. 그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그림 화풍을 지브리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네. 이 AI한테 사진을 주고 나서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줘라라고 했더니 진짜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자기 얼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만화의 풍을 얘기하면 네. 얘가 다 만들어줍니다. 음. 뭐 대표적으로 뭐 심슨 스타일로 만들래거나 네네. 아니면 뭐 도라에몽 스타일로 만들래거나 아. 뭐 슬램덩크 스타일로 만들래거나 뭐 레고 스타일로 만들고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는 단어만 주면 얘가 이제 다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저도 이제 저희 아들 갖고도 많이 해봤는데 아들 사진 주고 나서 얘한테 만화 스타일로 귀엽게 그려달라고 그러면 만화 스타일? 어. 그럼 캐릭터처럼 그려줘요 그냥. 아.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요즘에 그 이모티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모티콘. 네, 네. 그럼 이모티콘을 그 이제 카카오에서 하는 이모티콘 비슷한 걸 아무거나 하나 예. 얘한테 그 제 아들 사진하고 같이 주고 어. 우리 아들 사진을 이런 이모티콘 스타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정말로 원래 이걸 화가들이 하나씩 다 그려야 되잖아요. 예. 각종 감정의 캐릭터들을 얘가 막 만들어줘요.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의 스토리를 주고 나서 그 내용으로 지금 이 캐릭터가 나오는 네컷 만화를 만들어라. 그럼 네컷 만화도 만들고요. 오늘 만약에 주식시장 대폭락이다. 네. 관세 폭탄으로. 그렇죠. 그럼 그러면은 그 내용을 네. 딱 주고 나서 예를 들면은 뭐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나올 거잖아요. 예, 실제로 예. 제가 해봤는데 네. 뭐 국내 주식 마감 시황 리포트 하나 던져주고 그걸로 웹툰 한 6컷 그려봐라 이랬더니 이 녀석이 이제 그려주면서 플러스일 땐 되게 기분 좋게 손 들고 있고 아. 마이너스인 데는 표정이 안 좋고 해보셨다고요? 네, 그렇죠. 몇 분 만에 나와요, 그게요? 실제로 해보면 2분 안쪽으로 나와요. 2분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놀라운 거죠. 한국어는 아직 어설픈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거의 100% 정확하게 나오고요. 예. 한국어는 조금 이상하게 나와도 또 우리 한국어의 특징이 조금 글자가 이상해도 대충 알아는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수준으로 나오는데 어떤 보고서의 내용이나 리포트 주고 그냥 그림 6컷으로 그려봐라 이러면 2분 안에 그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놀라움을 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챗 GPT 4.5예요. 4.5라 그러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서비스로는 최고 수준의 이미지를 구현한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친한 뭐라 그럴까요? 좀 자연 친화적인 배경, 따뜻한 감성 이런 것도 좀 느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딥시크 출연되면서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 AI의 기능적인 요소를 몇 개로 나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아까처럼 뭐 딥시크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왜 놀랐냐면 네. 이제 우리가 말하는 똑똑하게 생각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고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게 딥시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른바 추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사람도 그냥 대답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대답해. 그러면 자기가 이제 단계별로 생각을 하는데 AI가 그전에는 질문을 하면 그냥 빨리 대답은 했는데 네. 자꾸 이상한 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생각을 해봐라고 시키니까 조금 더 많은 GPU를 쓰거나 아니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단계별로 생각해서 답변을 하는 걸 추론이라고 하는데 네. 이 추론을 되게 잘한 것 때문에 놀란 게 딥시크였죠. 저비용 고효율로.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이제 그림 그리는 형태들에 대한 기능을 보통 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멀티모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 그냥 멀티미디어 생각하시면 돼요. 멀티미디어. 다양한 감각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럼 네.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예전에는 그림을 그리는 AI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글자를 주고요. 그 글자에 있는 게 이미지다라고 따로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림하고 글자를 따로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글자를 주면 얘가 그 글자의 내용을 가지고 이 그림이 뭐였더라라면서 생각을 하니까 쉽게 말하면 글자 따로, 그림 따로, 영상 따로 이렇게 공부를 시켰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챗GPT4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 방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림에다가 야 이거는 무슨 그림이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글자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주거나 아니면 그림하고 사파가 있는 걸 같이 주니까 일단은 얘가 데이터가 좀 달라졌고요. 예. 두 번째는 그것도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추론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그림을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그려봐라라는 게 있었고 세 번째는 데이터도 되게 좋은 데이터를 넣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엔 그냥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이미지들을 막 공부를 시켰으면 이번에는 좀 정제되어 있는 고급 데이터들 뭐 네. 이제 특정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를 잘 모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결이 기존하고는 되게 다르게 오 정말로 쓸만한 이미지가 나오네라고 이제 사람들이 느낄 정도의 변화가 왔다. 뭐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멀티모달 AI여서 어떤 말의 맥락을 이해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뭐 뉴턴의 프리즘 실험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그림 그려줘 할 때 네. 가능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게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리포트를 주고 그 리포트의 내용을 인포그래픽 한 장으로 그려봐라. 네,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영어에 있는 내용은 딱 정리를 해서 그려줘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뉴턴의 법칙 같은 경우에도 네. 프리즘 법칙을 설명해라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네. 할 수 있냐면 네. 뉴턴 캐릭터가 나와서 만류 인력의 법칙을 설명하는 걸 만들어라 이러면 정말로 뉴턴 우리 캐릭터 네, 우리가 생각하는 네, 맞아요. 그 교육 만화에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그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놀랍기도 하고 두 번째 멀티모달이 되니까 네. 이미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그냥 우리가 종이에다가 밑그림으로 대충 끄적끄적 낙서를 하고 그 낙서된 걸 사진으로 찍어서 줘요. 그다음에 그거를 갖고 만화를 그려봐라. 그럼 네. 그 밑그림을 자기가 인지를 해서 거기다 색칠을 하거나 글자를 쓰기도 하고요. 네. 되게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이제 그림 그리는 용에만 얘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사 사진이나 이미지도 상당히 잘 만드는데 어느 수준으로 만들냐면 제가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에 보면 옷 종류들이 막 티셔츠 막 10개씩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무슨 스타일에서 뭐 소위 말하는 어떤 유명 브랜드를 비슷하게 만든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옷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나땡 브랜드로 바꿔줘라고 하면 그 티셔츠에다가 네. 정확하게 로고를 우리가 아는 그 로고를 딱 어떡하면 붙여줘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놀라운 거 뭐냐면 그 티셔츠만 있잖아요. 예. 그 티셔츠에다가 제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 옷을 입고 있는 한국 남자 아이돌 사진을 그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세상에 없는 사람인데 네. 실제로 이 옷을 입고 있는 그럴듯한 남자 아이돌 같은 모델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조그만한 이커머스 쇼핑몰을 한다. 그래서 모델을 구하는 게 어렵다. 그럼 진짜로 이제 내가 만든 옷에 AI로 어떤 로고 넣은 다음에 사람 그려가지고 넣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라고 그러면 생각하시면 의상 됩니다. 디자인 이런 데서도 이제까지와는 완전 다른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시안을 만드는 일에서는 충분히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제가 네. 그런 가능성을 본 것 중에 하나가 사진에 옷이 이렇게 구김이 있는 상태로도 찍어서 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그거에다가 로고를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로고도 구김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막 유지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멀티모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되는 게 이제 상당히 놀라운 것들이죠. 학습 방식이 진화가 돼서 이게 가능한 건데 네네네. 더 유용한 서비스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요? 뭐 최근에 이제 AI 서비스가 챗 GPT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좀 챗 GPT 얘기 조금만 더 해드리면 네. 이런 그림 그리기만 챗 GPT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즘에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림 그리기 기능 때문에 원래는 이 AI가 되게 전문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되게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챗GPT를 쓰게 된 거예요. 재미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그림 그리기를 했더니 제가 요즘에 좀 모니터링 해볼 때 맘카페에서 좀 인기를 끌고 있어요. 맘카페에서. 맘카페에서 왜 인기를 끌고 있지 봤더니 실제 이 챗GPT가 그림 그리기 말고 원래 잘하는 게 글 네. 쓰면 답변을 잘하고 음성으로도 대화가 되고 네. 그리고 영상을 보면 화면을 인지하잖아요. 네, 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들이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챗GPT랑 상담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맘카페를 봤더니. 그래서 어디도 못 털어놓는 내용을 얘한테 얘기를 해서 AI한테 위로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실제로 중요한 건
우리가 말하는 되게 어려운 기술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사람들의 변화를 이끄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그림 그리기라고 하는 이 녀석과 네. 그걸 통해서 챗GPT를 접근하게 된 우리나라의 일상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이제 AI랑 대화도 하고 네. AI를 갖고 여행도 다니고 막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행을 간다는 건 이제 챗GPT 유료 기능에 카메라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럼 카메라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에서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보면 카메라로 화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비춰주면서 저거 뭐야? 그러면 알려주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해외 나가가지고 네. 제가 처음 가는 데 가가지고 예. 여행지에 가서 이걸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한테 야 이거 뭐야? 그럼 얘가 이거 설명을 해줘요. 아, 그럼 이제 여행 가이드 가이드가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 네, 실제로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제 주변 지인이 이번에 그렇게 해서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냥 챗GPT로만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되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그럼 것 같아요. 챗GPT 외에 그럼 어떤 그 AI 서비스 같은 게 또 있어요? 요즘에 이제 챗GPT와 비슷한 서비스들도 있고 다른 형태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비슷한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습니다. 뭐 클로드도 있고 네. 구글의 제미나이도 있고 네. XA에서 만든 구글도 있고 그록이라는 서비스도 네, 있고요. 네. 검색용 서비스로는 또 퍼플렉시티, 뭐 젠스파크, 펠로 같은 것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림 그렸잖아요. 그림 그린 걸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들도 있어요. 영상으로. 네, 그래서 뭐 소라나 클릭, 런웨이 같은 걸 통해서 만들어서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또 어떤 것들이 되게 재미있게 있냐면 이 그림을 되게 그럴듯하게 잘 그렸잖아요. 만화 스타일로. 근데 이 만화 스타일로 그릴 때 드라마의 어떤 장면들을 주면 그 장면을 특정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만화를 만들고 네. 이 영상 만드는 AI를 돌리면 네. 실제로 예를 들면은 어떤 드라마 예고편에 사람이 입모양 막 소리를 내잖아요.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지브리 스타일의 패러디 드라마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막 지금 올라오고도 있고 뭐 반지의 제왕 영화 패러디를 심슨 스타일로 하고 있는 이런 식의 되게 다양한 형태들의 좀 우리의 콘텐츠가 상상을 나오고 있습니다. 뛰어넘는 지금 무한대의 발전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네. 신기하다, 좋다, 재밌다 지금 이 차원을 떠나서 네. 이런 게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 앞으로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뭐죠 지브리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야자키 감독의 네. 그 저작권이냐 네. 아니냐 뭐 이런 문제 그쵸.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얘기 좀 짚어주세요. 네,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 도구가 변화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부터 항상 AI 도구를 쓰는 건 80점짜리 결과물을 누구나 클릭 한 번 하면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80점짜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예전에는 80점이라고 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단계가 있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클릭하면 누구나 80점짜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두 가지는 하나는 내가 취미 생활하거나 즐겁게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재미있는 유희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그 어떤 특정 분야에 먹고 사는 일이 예를 들면 내가 그림 그리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네. 아까 좀 가이드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네. 이 사람은 갑자기 누구나 80점짜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처음에 되게 두려워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어디서 디테일의 차이가 나냐면 이 80점짜리를 85점으로 올리는 데에서 이제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AI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이 재미가 아니라 정말 그걸 갖고 뭔가 디테일하게 막 작업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려면 포토샵이든 AI 도구를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말하는 디자인 도구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네. 결국 그거는 전문가의 영역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전문가들이나 생존을 위해서는 AI가 잘하는 거에다가 내가 실제적으로 그 어떤 디테일들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그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근데 그 디테일을 잘 채우는 사람은 오히려 생각을 반대로 해보면 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네. 100개 1000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밑그림을 처음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네. 클릭하면 80점짜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게 장점은 어떤 사람에게 부를 집중시킬 수 있다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네. 그러면 내가 80점 어떤 특정 영역에 80점짜리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네. 갑자기 이제 그들의 일은 대체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좀 고민이 되는 포인트고요. 네. 그 네. 다른 그 AI 서비스 아까 말씀하신 퍼플렉시티 뭐 클로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건 어떤 건지 잠깐만 얘기해 주신다면요. 아, 네, 네. 뭐 예를 들면은 그 이제 그 AI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것저것 다 해주는 AI. 네. 그래서 챗GPT 같은 거죠. 두 번째는 특화형 AI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 영역에서만 잘 쓰는 AI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챗GPT 비슷하게 이것저것 다 해주는 것들이 챗GPT,
클로드, 네. 그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네. 그리고 이제 그록 이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예. 이 서비스는 조금씩 결이 달라요. 예를 들면 답변의 스타일이 네. 어떤 애는 되게 시크하게 얘기하고 네. 어떤 애는 되게 풍부하게 얘기하고 이런 네. 형태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또 이제 그 특화되어 있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써보실 만한 건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 녀석은 뭐 하는 녀석이냐면 검색을 잘해주는 녀석이에요. 네. 그럼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요즘에 정보가 궁금하면 특정 검색 사이트의 내용을 치면 네. 네. 얘가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특정 결과를 다 눌러봐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런 AI의 검색형 AI가 들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경제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라고 물어보면 이 녀석이 그 전에 챗GPT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에서만 얘기를 해주니까 틀린 답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퍼플렉시티 같은 녀석들은 경제쇼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이 녀석이 저 대신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검색 결과가 막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얘가 대신에 클릭해서 본 다음에 저한테 요약을 해서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똑한 이 부사수가 저 대신에 인터넷 검색을 해서 네. 보고서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압축해서 됩니다. 네, 예. 필요한 걸 주는 그렇죠. 거죠. 그럼 네. 이제 이거에서 중요한 점은 기존의 챗GPT는 이 녀석이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검증을 못했는데 이 퍼플렉시티 같은 검색형 AI는 여기에 내가 어떤 출처를 보고 나온 거예요가 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할 때 정보를 되게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뭐 이런 AI들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 이렇게 챗 GPT 중국의 딥시크 정말 그 AI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AI 기술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AI 기술은 한 국가 순위로 보면 대략 한 7위, 6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실제로 뭐 미국, 중국이 상당히 앞서 있고 예. 그다음에 영국, 캐나다, 독일 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뭐 일본, 프랑스 요 정도 수준인데요. 우리나라의 AI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크게 3개 정도 회사로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최근에 LG가 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X4원이라고 하는 녀석도 꽤 성능이 괜찮은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만들다가 요즘은 오픈 AI랑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이버가 거의 이제 자체 언어 모델을 계속 좀 키우고 있는데 네. 말씀드렸더니 멀티모달 그러니까는 이런 이미지도 알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쪽에서는 아직 좀 약해요. 그래서 아직 그게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하는 건 꽤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밀리고 있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의 역사나 우리나라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AI가 하나쯤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맛집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좀 생활 정보를 찾을 때는 네이버에 있는 이제 클로바 AI가 상당히 괜찮고요. 네. 하이퍼 클로바 X. 클로바 X. 그죠? 네. 클로바 X가 상당히 괜찮고 그 외에 아직 일반적인 지식을 찾을 때는 이제 해외 것들이 좀 낫거든요. 그래서 그 격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또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 연구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어서 네. 뭐 수명 연장 같은 인류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기대가 나온다 이런 것도 봤거든요. 구글의 네. 무슨 공동 과학자 이런 거 보면은 그렇죠. 백혈병 치료를 급성 백혈병 치료를 위한 실험에서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을 뭐 도출해내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많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인류에게 또 개인들에게 AI 기술이란 무엇이고 이것만큼은 꼭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끝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인류에게 AI라고 하는 거 결국 AI가 뭘 잘하는 거냐면 큰 데이터 안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잘 뽑아내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도 시간을 충분히 들일 수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 단정적이잖아요. 근데 AI는 쉽게 말하면 인간의 뇌를 수백 개, 수천 개, 수억 개를 붙여서 볼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지치지 하면 돼요. 않고 계속 할수 지치지 있죠. 않고. 네. 그럼 그 안에서 패턴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뽑아내서 근데 그 패턴으로 나온 것들의 의미나 함의는 결국 사람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후보 물질을 뽑을 수는 있지만 네. 그 후보 물질이 진짜인지 아닌지 고르는 건 사람의 역할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사람과 AI가 협업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개인의 관점에서는 되게 복잡한 거 많아서 어렵다 그러시면 그냥 챗GPT 하나만 한번 그림도 그려보시고 말도 해보시고 사진도 찍어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느끼실 거고 네. 생각보다 많은 기능을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공짜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덕진 세종사이버대 AI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아, 4시 39분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는 주간 증시 동향 순서입니다.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급히 오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장이 워낙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이럴 때는 그 증권사에 계시는 분들은 어떠실까요? 하루가 그냥 뭐 네. 이게 그냥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네. 속수무책으로 하루 좀 반등 좀 했으면 이제 그렇게 장중에 계속 보고는 있는데 네. 근데 오늘 좀 안타깝게도 좋은 뉴스는 또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만 빠진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뭐 일본, 대만도 할 것 없이 네. 뭐 전 세계가 지금 다 폭락하고 있어가지고 네. 사실 이게 지금 좀 앞이 깜깜한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폭락하고 이럴 때 요즘은 이렇게 증권사로 전화 오거나 이런 거 별로 없죠, 고객들이요. 아니 전화 많이 문의 하세요. 많이 네, 해요? 많이 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지점 같은데 직접 찾아오셨는데 요즘에 이제 지점으로 방문하시기보다는 온라인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또 뭔가 문제 생길 땐 네. 직접 전화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네. 지난주도 그렇고 반대 매매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으실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지난 금요일까지는 버텼거든요. 금요일 날은 이제 글로벌 증시가 빠지는데도 버텼는데 오늘 폭락했기 때문에 네. 내일이 좀 걱정이죠. 예, 네. 그래요. 그 지난주 이제 앞서서도 저희가 잠깐 주식 얘기를 해봤거든요. 미국 증시 보면 정말 최악의 한 주다 할 정도로 네네. 2020년 이후에 가장 최악의 폭락정을 연출했는데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뭐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뭐 목금 이틀간 뭐 나스닥이 하루에 5% 이상 연달아 폭락을 했고 이게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최악의 폭락장을 좀 연출한 상황인데 뭐 기업들도 지금 살아남지 못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폭탄이 네. 생각보다 훨씬 좀 강력하고 근데 예. 이걸 또 촉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좀 협상을 하지 않겠냐 다른 나라가.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중국이 또 보복 관세 부과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관세 전쟁으로 이제 격상이 되면서 주가 지수가 이제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코로나랑은 다른 점이 코로나 때는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니까 그냥 돈 풀어서 해결하면 되거든요. 근데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버렸죠. 네. 근데 이 관세는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 오르니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하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 또 미국 증시가 또 실망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경기가 침체돼도 경기 부양을 할 수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미국 증시에 상당히 부담이었고 그리고 지난 이제 한 2, 3년간 또 너무 올랐던 그 미국 증시가 지금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는데 어쨌든 과거 평균보다 아직도 좀 주가가 싼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이제 부분들이 겹쳐서 미국 증시가 좀 어쨌든 최악의 한 주를 지난주에 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 34% 부과하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하지만 또 베트남은 협상 의지를 밝힌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몇몇 국가들은 협상 의지를 밝혔는데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중국과 유럽이거든요. 이들이 좀 협상을 해야 되는데 두 나라 다 이제 두 지역 다 지금 이제 협상보다는 보복 관세 네. 얘기를 좀 꺼내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4월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모든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외가 없고요.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현행 관세율의 34% 추가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면제되는 제품 하나도 없다는 하나도 거죠. 없습니다. 그냥 이제 모든 제품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냥 전면적인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그러니까 뭐 시장 규칙이나 계약 약속을 위반한 미국 기업을 또 선택해서 제재하겠다. 또 미국한테 이게 좀 굉장히 뼈아플 수 있는 게 히토류. 네. 7가지 히토류 관련 품목을 수출 통제한다고 하는데 네. 여기 이제 7가지 히토류가 또 되게 중요한 게 자석이나 전자제품, 세라믹 이런 거 만드는데 또 핵심 광물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또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미국 경제와 안보의 필수적인 이제 광물인데 이걸 이제 수출 통제하겠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복 관세로 갔을 때 서로 또 타협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러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굉장히 공격적인 또 발언을 했는데 다만 변수는
중국이 지금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관련해 가지고 승인을 거절했죠. 네, 승인을 좀 거절해 그렇죠.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미국에서 틱톡 그 금지법을 예. 75일간 또 유예시켜 버렸어요. 이게 틱톡을 좀 갖고는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중국과 협상은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틱톡이 좀 중간에 매개체가 돼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협상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틱톡이 좀 키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둘 간의 어쨌든 관세 전쟁이 글로벌 증시 오늘 국내 뭐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까지 다 폭락을 시킨 좀 원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베트남 얘기도 잠깐 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베트남 총리랑 이제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베트남 총리가 어쨌든 이제 그 관세율이 지금 46%예요. 너무 높거든요. 근데 이거를 0%로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희망사항을 제시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뭐 합의를 한 건 아닙니다. 일단 한번 협상은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좀 언급이 나왔고 사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나이키 주가가 그 급락장에 오르긴 했어요. 왜냐하면 네. 나이키가 여기 제품의 44%를 베트남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모든 이제 많은 국가들이 협상을 원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받아들여줄지 모르겠고 또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이 네. 어쨌든 그냥 관세는 부과된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네, 당분간은 자기네가 부과했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예외는 없다. 그래서 아마 협상이 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 증시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고점에서 20% 넘게 급락한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 시장 하락을 트럼프 대통령은 다 예상했다. 심지어 만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네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실 뭐 분석하세요? 누가 봐도 지금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빠진 건 명확하기 때문에 네. 뭐 그게 원인이라고는 봐야 되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한 틱토커가 만든 영상이 있어요. 한번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텐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SNS에다 공유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내용은 그거예요. 그 영상의 내용이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시장을 박살내고 있고 네. 금리 낮춰서 미국을 이제 부자로 이제 그동안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자들만 좀 위하는 국가였는데 그거를 한번 이제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관세로 협박을 해서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짓게 만들고 있고 중산층 일자리를 만들고 그 주가 폭락해도 주식의 94%는 8%의 부자들만 갖고 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아는 데이터랑 다르거든요. 주식의 많은 부분 중산층이 사실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네. 영상을 만든 거를 공유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공유했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해준, 그러니까 이 영상이 대신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시장을 박살내고 있다는 이 영상을 트럼프가 퍼뜨렸다는 건 결국 이번에 미국 증시 급락에 대해서 트럼프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트럼프가 나 때문에 빠졌다라고 인정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이제 인정한 그런 결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렇게 증시가 좀 안 좋은데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을 좀 옹호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급락한 원인 중에 원인은 자기네들 정책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AI 딥시크 발표 때문에 M7이 폭락해서 빠졌다. 네.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생각과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 완전히 지금 서로 너무 동떨어진. 시장은 그런- 어쨌든 계속 오르길 바랄 텐데 네. 트럼프 행정부는 빠질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지금 빠지게 만들어야 된다고도 오히려 의견- 그렇게 빠지는 걸 좀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또 금리가 떨어지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제 이자 비용을 또 줄일 수도 있고 네. 실제 지금 미국 금리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어쨌든 뭐 의도는 뭐 우리가 명확하진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장보다 우리는 그나마 덜 빠졌다고 앞서서 말씀하셔서 그걸 뭐 위안을 삼기는 그래도 어려울 것 삼긴 좀 같아요. 어렵죠. 어려울 것 같아요. 금요일까지는 좀 버티긴 했거든요. 예. 그 주말 내내 그 미국 영향 많이 받을까 오늘 개장하면 얼마나 떨어질까 노심초사했던 분들 정말 네. 많이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오늘 뭐 국내 증시는 이제 지수가 2,328포인트까지 빠졌는데 그냥 하루에 13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57% 빠졌고요.
코스닥은 651.3까지 밀려서 마이너스 5.25%. 사실 우리나라는 물론 이것도 엄청난 폭락인데 대만이 마이너스 9%고 네. 일본이 마이너스 8%고요. 지금 아마 유럽의 닥스 지수가 열린 것 같은데 그렇군요. 아까 보니까 마이너스 10% 하락 출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10%면 그냥 이거는 뭐 웬만한 기업 한 20-30% 빠지는 거죠 하루에.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지금 굉장히 큰 지금 충격을 받고 있고 오늘 뭐 국내 증시도 어쨌든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동반해서 지금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앞으로 미국의 그 증시의 반등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거 네, 같지 걸릴 않으세요? 거는 이제 너무 많이 빠져서 뭔가 이제 약간의 촉매만 있으면 오르긴 할 텐데 네. 이거를 풀어줄 사람 사실 트럼프밖에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제 다른 나라에 협상을 하면서 뭔가 관세를 뭐 혹시라도 연기해 준다거나 완화해 준다거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그런 게 좀 안 보이다 보니까 네. 주식시장은 지금 굉장히 이제 과민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국면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국내 증시가 조금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도 연기금이 좀 주식을 많이 산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기금의 주식 비중이 어쨌든 올해 목표치 대비해서 아직도 낮기 때문에 아마 방어는 계속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의 매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좀 줄기 전까지는 변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은 좀 이어질 것 좀 같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관세 우려가 당연히 있습니다만 추가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도 그렇고.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발표한 관세율이 상한선이라고 그랬어요. 네. 언제든지 협상 통해서 낮아지는데 시장이 놀란 건 그거죠. 중국이 바로 협상보다는 그냥 대결로 가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누구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승자가 없기 때문에 다 그냥 패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 중국 아까 말씀드린 중국, 유럽, 미국 이 세 국가가 결국 그 중에 누군가가 좀 한번 약간 머리를 좀 숙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나와줘야지 좀 증시가 반등할 텐데 네. 아직까지 이제 그게 안 보여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미국 증시는 빠질만하다 뭐 이렇게 표현도 했었습니다만은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퍼가 어떻습니까? 밸류에이션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낮아요. 지금 PER 8배밖에 안 되고 네. 미국이 한 19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싸고 사실 뭐 아시겠지만 지난 2년 동안 주가 오른 것도 없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 미국은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비해서는 올해 우리나라가 덜 빠졌어요. 오늘 빠져서 아마 연초 대비 오늘 오른 코스피가 한 마이너스 2%일 거예요. 수익률이. 연초 대비하면. 네. 근데 나스닥은 20%가 넘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올해는 덜 빠진 건 맞는데 이거는 그동안 국내 증시가 좀 못 올라서 그런 거지 한국이 뭐가 좀 더 나았다 뭐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기금이 또 워낙 좀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도움되는 요소가 있어서 네. 일단 시장이 버티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6월 대선 전까지 20조 원의 추경 편성 가능성이 있다고 그 메리츠 증권에서 이 보고서를 발간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나마 국내 증시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건 이런 이제 돈 푸는 거거든요. 미국은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줄이고 있잖아요, 지출을.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탄핵 결정이 좀 났기 때문에 대선 모드로 갈 텐데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20조 원 정도 지금 최근에 산불까지 발생해서 20조 원 정도 추경 예산이 아마 편성될 것 같고 요거를 편성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그래도 지금 0.2% 내외 정도는 좀 성장하지 않겠냐.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이 지금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0%대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좀 할 가능성이 높고 추경을 한다면 시장에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그 증시 일정 이번 주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뭐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거든요. 시장 네. 예상보다는 좀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워낙 좀 관세 불확실성이 있어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봐야 되겠고 4월 9일입니다. 이제 이날 실제 아마 미국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될 예정인데 뭐 그 전에 협상이 돼서 좀 미뤄지면 좀 좋겠는데 네. 4월 9일이 이제 미국 상호 관세 뭐 전 세계 이제 많은 국가에 관세가 부과되는 이제 그 날이고요. 4월 10일은 이제 미국에서 3월달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단 발표되는데 관세 부과 전의 데이터라 이제 예전보다는 좀 무게감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금요일은 미국에서 이제 JP 모건, 웰스파고, 블랙록 같은 이제 주요 은행들이 네. 실적 발표를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땐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면 도움이 될까요? 근데 이미 좀 뭐 매도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런 폭락장에 한 번씩 오긴 하는데 네. 결국 방법은 이대로 가면 다 지금 공멸이잖아요. 관세로 가면. 그래서 트럼프나 누군가가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 시점은 온다고는 봅니다. 네. 다만 당장이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 며칠 정도는 잘 이겨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경남 하동에 산불이 있다고 하죠. 바람이 지금 강하게 불고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어서 화재 사고에 꼭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